정신과 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턱이 돌아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나 실제로 턱 근육이 경직되는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과거에 특정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후 이러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당연히 다시 그런 증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현재 복용 중이거나 복용을 고려하고 있는 약물들의 부작용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언급하신 약물은 파록세틴정, 알프라졸람, 프로프라놀롤, 아리피프라졸로 각각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파록세틴정, 파록세틴은 흔히 박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수수리 계열의 항우울제입니다. 이 약은 주로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에 처방되는 약물로 뇌 속의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 기분이나 불안 증세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파록세틴은 일반적으로는 턱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근육 경련이나 운동장애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다만 매우 드물게 손발 떨림이나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지만 빈도상으로 흔히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알프라졸람, 알프라졸렘, 흔히 잔악수라고 불리는 이 약물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로 불안 및 긴장 완화 효과가 강력한 약물입니다. 알프라졸람은 보통 근육을 오히려 이완시키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거나 턱이 돌아가는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알프라졸람은 신경 안정 효과와 함께 근육 이완 효과를 가진 약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쪽에 가까운 약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프라놀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약물은 베타 차단제라는 부류에 속하는 약으로 원래 고혈압, 심박수 증가, 무대 공포증이나 불안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흔히 처방됩니다. 프로프라놀롤은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손 떨림과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근육 경련과 같은 신경학적인 부작용은 매우 드물고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움이나 피로감, 손발이 차가워지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턱이 돌아가거나 근육 경직이 나타나는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피프라졸, 에리프프라졸은 항정신병약물로 분류되며 우울증 보조치료나 조현병, 조울증 치료에 흔히 사용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약물이 바로 아리피프라졸입니다. 이 약물은 실제로 드물지만 운동장애와 관련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체외로 증상, 엑스트로피라미달 심프텀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러한 부작용은 근육의 강직, 진전, 떨림, 급성 근긴장 이상증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턱이 돌아가는 것 같은 이상 증상을 경험했다면 이것이 일종의 급성 근긴장 이상증 디스토니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성 근긴장 이상증은 보통 약물 복용 초기에 주로 발생하고 증상으로는 목이나 턱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얼굴 근육이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리피프라졸을 포함한 일부 항정신병 약물이 이러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 초기에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지금 복용하거나 복용을 고려하고 있는 약물 중에서 턱이 돌아가거나 근육이 경직되는 부작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약물은 아리피프라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증상이 아마도 한 정신병 계열의 약물 복용 당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추체외로 부작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약물의 용량을 낮추거나 다른 계열의 약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다시 유사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근육 이완제나 항콜린성 약물을 함께 투약하면 빠르게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턱이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나 이상한 근육 수축감이 나타난다면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전문적인 상담과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과거 경험이 불안감을 키울 수 있겠지만 약물 복용 전 충분한 이해와 대비책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증상이나 경험을 정확히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확한 약물 조정을 통해 안전하게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